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영상으로는 처음 뵙는데요. 저는 평소 블로그에 커피나무나 커피 추출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땐 글로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나 조금 자세한 설명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주 관심사는 식물 유전학이랑 생리학이고요. 앞으로 이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커피나무를 조금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생소했던 부분이나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되짚어보는데 기존에는 조금 접하기 힘들었던 유니크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은 주제들 중에 어떤 걸 처음 다뤄야 하나 고민을 조금 했고요. 지금 핫한 발효를 다룰지 아니면 항상 관심 있어 하는 품종을 다룰지 고민하다 첫 영상은 품종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들을 먼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식물은 그 식물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탄생되었는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품종이고요. 두 번째는 재배종, 세 번째는 랜드레이스, 에어룸입니다. 그럼 먼저 품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품종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학적인 분류 체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식물체를 품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첫 번째로 분류 단위를 먼저 보고 넘어가면 아라비카 종 내에서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어떤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특징이 다른 개체들이랑 구별되면 품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징이 씨앗으로 번식해도 계속 형질이 유지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배해서 만든 것들은 분류학적으로 품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버번이나 티피카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품종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카투라도 마찬가지로 버번의 돌연변이니까 품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 문도노브나 카투아이 같은 품종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 이제 육종가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분류학적인 품종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리고 분류학적인 품종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기법은 종 다음에 VAR 소문자 이탈릭체로 표기하고요. 이 VAR은 버라이어티의 약자입니다. 두 번째 품종의 의미는 육종가나 어떤 개인이 개발한 지적재산권이 있는 품종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육종가들이 이렇게 품종을 개발하면 국제신품종보호연맹이라는 곳에 품종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적재산권으로 품종이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품종 등록할 수는 없고요. 일련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이 있고요. 첫 번째는 신규성, 두 번째는 구별성, 세 번째는 균일성, 네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신규성은 그 개체가 이전에 판매된 적이 없거나 배포되지 않았어야 하고요. 구별성은 말 그대로 다른 품종들이랑 특징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품종이 이미 어떤 기관에 수집되어서 특징이 묘사되어 있거나 다른 문헌들의 언급이 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균일성이고요. 등록하려는 품종이 동일한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재배했을 때 약간의 형태적인 차이는 괜찮다고 합니다. 안정성은 이 등록하려는 개체를 씨앗으로 전파했을 때 그 특징들이 부모 세대와 똑같이 유지되면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 같은 경우 F1 하이브리드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F1 하이브리드는 그 자체가 유전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F2, 그 다음 세대가 되면은 형질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1 세대는 무성생식을 통해서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 재배종입니다. 재배종은 컬티바라고 부르고요. Cultivated Variety의 줄임말입니다. 생산성, 병 저항성 등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개량한 품종들을 뜻하고요. 재배종들은 분류학적인 품종과는 달리 인간이 개입한 품종입니다. 우리가 농업 형질의 개선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과일의 외형, 색
또는 품질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개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그 신품종이 사실 재배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품종들은 다 재배종일 확률이 높습니다. 수단이나 에티오피아나 예멘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요. 브라질의 카투아이, 카투라, 버본 티피카 이런 것도 다 품종이자 재배종입니다. 품종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품종은 분류 체계고요. 그럼 재배종을 품종이라고 부를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종과 품종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보통 문헌이나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구별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품종은 분류 체계라고 말씀드렸죠. 재배종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량을 했기 때문에 품종에서 파생됐을 수도 있습니다. 품종을 개량하면 재배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버본을 여러 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아니면 계속 자가교배를 해서 생산성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과일의 색을 바꾸거나 형태를 조금 바꾼다면 같은 버본이라도 재배종들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버본 종들이 있죠. 이 버본들은 다 버본 품종에 속하고요. 각각 다른 기관에서 좀 다른 목적에 맞게 개량이 된 결과입니다. 이 재배종들은 씨앗으로 전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교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커피나무는 6번에서 7번 정도 교배를 하면 형질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략 20년에서 2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육종 방법을 통하면.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커피나무도 이제 F1 하이브리드를 많이 미는 쪽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죠. 사실 이 F1들은 기존의 과수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인데 커피나무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번에서 7번 정도 자가교배를 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편인데요. 병해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앞으로 이제 개발할 어떤 가능성이 조금 적은 편이죠. 기존의 재배종들은. 그로 인해서 에티오피아 품종들을 활용한 육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배종의 표기법은 품종과는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기법은 종 다음에 재배 품종의 이름이 오고요. 작은 따옴표 안에 첫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품종이랑 재배종 용어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사실 혼용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랜드레이스를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랜드레이스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이건 어떤 특정 품종을 뜻하는 게 아니고 랜드레이스는 이름과 같이 어떤 지역에 적응한 품종들을 뜻하고요.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서 인간들과 같이 그 환경에 적응한 품종들을 뜻합니다. 일종의 품종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야생종보다는 재배종에 조금 더 가깝고요. 다만 육종을 현대화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 농부들이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랜드레이스는 그 지역의 농법이나 온도, 강우 패턴, 비료 같은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최적화된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시대가 지남에 따라 랜드레이스의 정의가 조금씩 변해왔는데요. 이런 점에서 랜드레이스는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품종은 그 특징이 고정된 반면 랜드레이스는 환경이 변하고 그 지역의 농법이나 재배자들의 기호가 변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품종, 같은 랜드레이스더라도 이제 과거의 랜드레이스와 오늘날의 랜드레이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뜻하죠. 같은 품종임에도. 반면 품종은 그 특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특징이 변한다면 더 이상 그 품종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랜드레이스와 에어룸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크게 세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라비카의 기원지인 에티오피아, 수단, 그리고 아라비카 작물화의 기점인 예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는 랜드레이스, 재배종, 에어룸까지 모두 가지고 있고요. 수단도 보마플레이크 인근에서 야생종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되는 품종들은 많은 경우에서 랜드레이스로 추정이 되고요.
예멘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건너가고 지금까지 한 300~400년 정도 재배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야생종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결과는 작년 퀴마커피에서 논문을 발표했죠. 지금 재배되고 있는 예멘 품종들은 대부분 랜드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어에 대해 간단히 알았으니 이제 어떤 품종들이 각 용어에 해당되는지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야생종은 말 그대로 인간의 간섭 없이 자연에서 생존하는 품종들입니다. 흔히 숲에 가면 이름 모를 나무들이 다 이런 경우고요. 야생종들도 어떤 이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를 어세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수집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집종들은 연구자들이 특정 지역에 있는 개체들을 연구 목적으로 수집했을 때 코드를 부여하는데요. 각각 이제 독특한 네임들이 부여됩니다. 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이제 재배에 이용되진 않습니다. 나중에 육종 재료로는 이용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전에 특징이 먼저 상세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로 1970년대 에티오피아에 커피베리 병이 발병했을 때 연구자들은 어떤 숲속에서 그 병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병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나무들을 수집해서 품종을 빠르게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품종들이 이제 지금 많이 보이는 7,4 라인들이죠. 이런 야생종들은 에티오피아에서는 아마 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단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마 플레이크 인근에서 자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커피가 유입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사막 기후다 보니 커피가 자생하기 쉽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비교적 고지대인 서쪽 부근에서 자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량되지 않은 형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결과를 2020년도 퀴마커피에서 밝혀냈죠. 뉴 예멘이라는 집단을. 나중에 한번 다룰 텐데 이 뉴 예멘이 집단은 에티오피아 야생종 그리고 예멘의 재배종들, 예멘 유래 재배종들과는 다른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에어룸입니다. 에어룸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품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과나 토마토 같은 작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에서는 에어룸의 뜻이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 모를 품종들의 집합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룸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앞서 말씀드린 야생종과 같이 에티오피아, 수단, 예멘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커피를 재배해 왔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재배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랜드레이스 품종들은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 수단, 예멘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재배되는 예멘 품종들은 거의 다 랜드레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아라비카 품종 랜드레이스의 경우 보통 지명을 따서 부르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의 경우 서쪽, 동쪽, 남쪽에 각각 랜드레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품종들은 구르메 또는 이제 대가, 월리쇼 같은 품종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멘 같은 경우는 지금 유통되는 품종들 대부분 랜드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단도 야생종이랑 이제 재배종 랜드레이스가 같이 공존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국제농업기구인 카티에 등록된 수단 품종은 총 3개가 있고요. 수단 룸의 2품종, 그리고 바벅 수단 품종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수단 지역의 야생종과 재배종들을 수집해서 이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아래를 보시면 보마 인근 루메와 바복 지역에서 야생종들과 재배종을 수집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재배종은 농부들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이고요. 아마 랜드레이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단에서 수집한 품종들을 에티오피아 수집종들과 지금 재배되고 있는 예멘 기원 재배종들을 포함해서 유전적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바이엔 지역에서 수집한 수단 랜드레이스들이 에티오피아와 수단 야생종보다 현재 재배종들과 가까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단에서 수집을 했는데 어째서 지금 예멘 기원 재배종들이랑 오히려 더 가깝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예전에 국제기구에서 수집했던
수단 품종들을 이 지역에 배포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포했던 품종들을 수집한 거겠죠. 두 번째는 농부들이 계속 이 품종을 재배하면서 개량하다 보니까 지금의 재배종들이랑 유사한 특징을 가지도록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멘 랜드레이스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 예멘이 가장 핫하죠. 작년에 키마커피에서 우리는 독립된 예멘 집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리고 국내에도 예멘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멘을 좀 접하기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예멘 하면 모카 마타리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있죠. 1989년 이전에 예멘은 북예멘이랑 남예멘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1989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남예멘의 커피 재배는 약 3,40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멘 대부분은 사막지대지만 서쪽 바다에 인접한 지역은 비교적 고지대이고 숲이 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랜드레이스 또는 야생종들이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멘의 랜드레이스도 에티오피아와 마찬가지로 지명을 따서 붙였는데요. 사실 품종을 하나하나 묘사한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어떤 품종들이 있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자세한 품종 묘사가 큰 의미가 없냐면 랜드레이스는 특정 지역에 적응했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예멘에는 북쪽과 남쪽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이 비슷하다면 비슷한 특징을 가졌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례가 보고되었고요. 사실 커피에서는 이런 경우가 조금 흔하죠. 예멘의 다음 결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과들은 올해 나온 결과고요. 연구자들이 예멘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각각 품종들을 수집한 후에 품종들을 재배하고 있는 재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뭐냐? 그렇게 각각 품종들을 수집했고요. 그렇게 수집한 품종들의 분포를 보면 남쪽과 북쪽 모두에서 쉽게 관찰되는 품종은 우다이니 그리고 다와이리 품종이고요. 북쪽은 남쪽에 비해서 더 많은 품종들을, 그러니까 더 다양한 품종들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품종들은 다 랜드레이스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얘네들은 다 발생한 지역의 이름을 땄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를 보면 수집한 품종들을 다른 품종들과 같이 합쳐서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면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품종이랑 유전적으로는 전혀 다른 품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커피 재배에서는 굉장히 흔한 사례죠. 최근에 리브레 서필은 대표님께서 인스타에 업로드한 것과 같이 시드라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떤 품종 묘사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품종을 이렇게 묘사해봤자 실제로 어떤 이름을 가진 그 랜드레이스가 전혀 다른 품종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에 다시 잘 준비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배종인데요. 에티오피아, 예멘, 수단을 제외하고 우리가 마시는 품종들 대다수는 재배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재배종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가장 흔하게 재배되는 품종들은 거의 다 브라질에서 개발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 브라질 IAC에서 개발한 아라비카 퓨어라인 품종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으로 브라질에서 개발한 재배종 집단하고 브라질 외에도 콜롬비아는 세니카페 주도로 콜롬비아 품종, 따비 품종, 세니카페 품종들을 개발했고요. 얘네들은 다 병해충의 저항성이 있는 품종들이죠. 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인도 또한 커피 강국이고요. 인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을 보면 조금 생소한 품종들이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제 S로 시작하는 품종들이죠. 이 품종들은 인도에서 인도 정부 주도로 개발된 품종들입니다. 재배종들의 히스토릭한 내용과 디테일한 정보들은 따로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배종들은 워낙 기록이 잘 되어 있고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루기는 힘들고요. 다음 영상에서 재배종들의 상세한 내용과 그리고 히스토릭한 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영상을 찍어봤는데 여러모로 참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매력 중 하나는 물론 이제 고품질의 맛과 다채로운 향미가 주를 이루겠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들도 포함이 되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그 스페셜티 커피 소비가 어떤 독특한 맛과 향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면 지금은 그 커피를 조금 더 그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은 품종이나 이제 가공에 대한 조금 과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다른 품종들과는 흐름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거릇을 좋아하고 백그라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본질적인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몰라도 커피를 즐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업계 종사자거나 아니면 조금 더 커피를 좋아하시는 소비자 분들이라면 남들이 모르는 내용을 알고 즐기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니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